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잠든 사이 돈을 벌어다 줄 기업을 소개하는 월급 루팡즈.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목작가입니다. 네, 저희가 붙여드린 별명 정목작가기 잘 쓰고 계시죠? 잘 써야 되는데 입에 아직 안 붙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열일한 차도 잘 안 붙어가지고. 근데 댓글에도 와 안부장님 뭐 안부님 하면서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네,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알바라는 줄 아니시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한번 다뤄왔었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기업을 해볼지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메타버스 상징하는 로블록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로블록스. 네.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사실 로블록스는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기본 내용을 저희가 설명하면 오히려 좀 더 지루해질 것 같고 전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로블록스의 핵심을 먼저 쫙 파고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로블록스가 많이 관심을 받게 된 건 이제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그렇죠? 맞아요. 그 수혜주 또 밴드주라고 해서 그 집중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럼 언제부터 막 얘기가 됐을까 보면 언제쯤부터 혹시 방송에서 얘기하셨어요? 방송에서 한 거는 올해 초였었죠. 올해 초. 방송에서 처음 한 건 올해 초. 네. 아마 다 요즘에 많이 듣고 있어 하실 건데 대부분 이제 올해 초부터 회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신 게 2월 달부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네. 그게 어디였냐면 이 머니투데이의 머니 S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지훈 기자님하고 제가 네. 2월 말에 전화 인터뷰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네. 그때 기사 제목은 늦기 전에 올라타자 메타버스 주목하는 증권가 이런 기사로 네네. 해서 신문 그 주간지에 나왔었고요. 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좀 뭐라고 할까 안 좋은 톤의 이야기였어요. 네. 왜냐면 있는 얘기 왜 자꾸 또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제가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면 안석훈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장은 사실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메타버스는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라며 가상세계 확장판 정도로 생각하면 쉽다. 네.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해 정교화된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굳이 그 개념을 이렇게 막 진짜 핫하고 새로운 것처럼 막 포장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긴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걸 좀 은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지금 생각이 바뀌셨어요? 아니면 같은 생각이세요? 비슷해요. 그때하고 비슷하고요. 이유는 이유를 이제 좀 이유가 제일 궁금한데. 사실 지금 메타버스를 보시면 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가상과 현실의 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이미 기존에 계속 있어 왔어요. 제가 아까 이제 피디님한테 책을 제가 예전에 썼던 책이 그 CES 갔다 와서 제가 책을 썼어요. 여기서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할 때 3C하고 5개의 IT 메가 트렌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5개의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3D였어요. 3D, 3D로 모든 걸 다 제가 퉁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AR, VR, 거기다 3D 프린팅,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건 다 3D로 해서 구현을 하고 있으니 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점점 개념이 커지면서 메타버스까지 지금 확장이 된 상태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근데 그러니까 2018년 뭐 그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구글 글래스도 메타버스의 뭐 하나의 현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타버스는 원래 우리 삶에 있었던 건데 왜 그냥 갑자기 2021년부터 이제 바람이 불었느냐? 새로운 거를 계속 찾고자 하는 그런 뭐라고 욕구?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원래 있었지만 왜 2020년부터 바람이 불었느냐? 뭐 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현실에서 진짜 우리가 좀 실제로 체험해보기 시작했다? 이런 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긴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갔던 거예요. 네네. 전기차 같은 경우도 1900
1900년대죠. 1910년대인가? 에디슨이 네. 전기차 개발한 거 알고 계세요? 오? 진짜요? 네. 우리나라에 한 대 있어요. 강릉에. 아 그래요? 전 세계 지금 2대 있대거든요. 에디슨이 만든 전기차가 2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강릉에 과학박물관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배터리가 차량 앞뒤에 있고요. 그 흔히 얘기하는 그 포드 T 모델 있잖아요. 그 차 모델 모형인데 거기에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전기차가 있었고 그게 상용화되기 어려웠던 거는 배터리 만드는 게 어려웠던 건데 근데 지금 때가 돼서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때가 된 거예요. 3D도 마찬가지로 지금 AR이나 VR 개념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MR이 나왔었죠. 이게 두 개 믹스가 된 데서 그 다음에 지금은 XR이라고 또 얘기해요. 익스텐디드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상 공간에 대한 현실화 또 현실 공간의 가상 공간의 개념을 접목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왔다 갔다 현실하고 가상을 왔다 갔다 한다. 이게 가능한 기술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좀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 왜냐하면 실제로 사실 2018년 제가 CES 가서 깜짝 놀랐던 게 VR하고 AR이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 판매할 때도 막 이렇게 비춰보면 뭐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고 포켓몬도 사실 그런 개념으로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가 점점 약화되고 새로운 벽을 이제 깨는 상황에서 회자가 되고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느린 거죠. 그쵸. 상용화 이게 돈이 돼야 뭔가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정말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진짜 뭐죠? 레디 플레이어 원? 그 영화처럼 우리가 뭐 AR, VR 기기를 쓰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체험하면 좋겠지만 그건 좀 약간 먼 얘기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이 태블릿이나 휴대폰 공간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 일단 돈을 벌고 있으니 로블록스는 굉장히 좀 빨리 잘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빨리 가고 있고 또 방향성도 좋고 이미 세팅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제가 에어비앤비의 가치를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참 에어비앤비에 대한 얘기는 요 책에 나와 있어요. 조금 책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어서 요 책에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메타버스의 조건이라고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는 소셜 네트워킹, 그리고 세 번째로 교환. 플랫폼, 소셜 SNS는 알겠어요. 네트워킹, 그 다음에 교환. 그래서 이거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플랫폼은 이제 흔히 다 접해 보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건데 좀 메타버스의 개념으로서 가져야 될 조건이 있다면 플랫폼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기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브리드형 뭐 채널 이런 게 많이 생겼듯이 실제 생활과 가상현실 간의 연계? 그러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아바타는 사실 저희가 그냥 조정한다는 개념인데 이제 메타버스는 내가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생활하지만 일부 생활을 가상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영위한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맞아요. 최근에 SM에서 나온 신인 걸그룹이 있어요. 에스파라고. 저 어제 알았어요. 요즘에 차트를 휩쓸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세계관으로 이제 채택을 한 게 그 메타버스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앨범 자켓도 본인들이 안 나와요. 그 본인들의 가상현실 캐릭터가 앨범 자켓에 나와요. 그래요? 했던가요? 그 친구들 있는 게? 아니면 지금 메타버스 안에 있는 건가요? 네, 메타버스 안에 있어요. 메타버스 안에. 그래서 그 노래 가사도 이제 그 아바타는 아니고 뭐죠? 그 메타버스 속에 자기들과 실제 자아와의 어떤 그런 갈등? 그러니까 이중성 같은 거죠. 다중성.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의 나와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활할 때는 학교에서의 나와, 회사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와, 연인이나 배우자에게서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다중인가? 근데 이제 하나 추가되는 거죠. 가상현실에서의 나는 또 다른 맞아요. 나니까.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심각해지죠. 이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왜 갈등을 느껴요? 왜? 사춘기 때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순 없어.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가 누구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혼돈을 담은 것 같아요. 별개의 세상이다 보니 난 하나인데 여기도 나고 나도 안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난데 사람들 인식할 때는 다른 걸로도 인식할 수 있고 근데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난가? 부캐가 주캐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직 근데 그 세상까지 안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10대 애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있죠. 진짜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내가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언행일치 흔히 얘기하는 언행일치. 원래 언행 불일치면 상관이 없겠지만 항상 언행일치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데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생기다 보니까. 와, 그래서 이제 가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이 가수들도 그런 식의 이제 뭐 마케팅과 그걸 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 아마 에스파의 노래나 이런 거 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구찌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갔대요. 구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품? 구찌 가든을 오픈했대요. 5월 17일 날. 따끈따끈한 이야기네요. 가서 보면 이제 정원이래요. 편안하게 이렇게 좀 둘러보고 그 안에서도 지금 아이템을 주는 뭐 이벤트를 하나보다 아마 끝난 것 같은데 모자하고 뭔가 악세사리 같은 걸 주는 이벤트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든 안에 이 피팅룸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착용해보고 그런 거 댓글을 남기면 뭐 주고. 그러니까 저도 보다가 이게 잘 안 와서 현타가 와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찾아서 특히나 10대 친구들하고 MZ세대도 그럴 거고 그런 거에 되게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좀 와닿네요. 구찌 가든 와닿네요. 구찌 가든. 근데 실제로 현재 메타버스 이거 뒤에 이제 교환하고도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기업체들이 어떤 광고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현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측에서도 그 로블록스 측에서 이건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가상과 현실 간의 연계 이걸 연계해주는 플랫폼이다. 이게 조건의 하나라고 보고 그 와중에 이제 추가되는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가 연결이 되냐 AR, VR, MR, XR 디바이스 업체들이 붙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 거기서 이제 3D 엔진, 유니티, 소프트웨어, 뷰직스,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차원에서 붙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주가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기업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두 번째 조건을 잡은 거는 참여자 간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자생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존에도 게임들은 게임을 만든 퍼블리셔가 아니면 게임 개발자가 정해놓잖아요. 선을. 맞아요.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숨겨놓고 발견하면 뭔가를 주고 그리고 뭔가 실수하면 죽이고 목숨을 3개 정도 주는데 끝나면 끝내는데 로블록스는 메타버스는 그런 제한을 지금 전혀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어떻게 기준이 될 텐데 로블록스는 지금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재미있게 즐기면 그걸 가지고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을 해주고 더불어서 자체적으로는 뭔가 제한을 하지 않는 조건이 없이 자기들끼리 계속 자가 발전이 가능하게끔 지금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게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실제로 자기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게임을 또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중에 게임을 이용하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소비하면서 이제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모양새가 갖춰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바로 교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귀에 걸리시라고 교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요즘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로벅스. 환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브X.
네. 요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대브엑스는 처음 들었어요. 그게 환전 시스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똑같은 게임에서 흔히 얘기하는 리니지 하세요? 네. 아니 듣기만 했어요. 하시네. 아이템 사서 쓰시죠? 그쵸. 아니면 이게 블랙마켓이 있잖아요. 네네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누군가 사면 그 돈을 원래 기존 게임들은 그냥 사이버머니잖아요. 네. 근데 얘를 어떻게 블랙마켓에서는 현금으로 주고 네. 아이템을 받고 그렇죠. 그런 암암리에 이런 액션이 이루어지는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러다 다른 게임들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메타버스, 로블록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제 환전 시스템. 그렇죠. 이게 환전이라는 게 양방향을 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현금을 주고 로벅스를 사는 거. 네네.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로벅스를 현금으로 바꾸는 거. 네, 그렇죠.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나 아니면 수익자들이 자기가 로벅스를 모으면 네. 그걸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향후에 전에도 저희 잠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로블록스 또는 메타버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경제 시스템이 될 거다. 그러니까 돈이 도는 경제 체계가 돌아야 그게 진짜 어떤 개념으로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DevX, 그러니까 DEVEX, DEVEX.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DevX라고 읽으면 될까 싶은데 불러봤을 때 보시면 DevX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거는 표현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 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DevX인가? 농담입니다. 너무 잘하면 안 된대. 그래서 지금 기존 비디오 게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에 게임 내에서만 이용하고 거기서 소멸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쵸. 사이버머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유튜브도 사실은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은 그걸 유튜브 콘텐츠 올린 사람한테 일부 나눠주잖아요. 수수료 개념으로. 근데 이 노블록스는 거기서 발생된 수익을 직접 자기가 환전할 수 있다는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자기들끼리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걸 현금화한다. 그 개념 자체가 기존과는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까지 해서 플랫폼, 소셜 네트워킹, 그리고 교환. 그 세 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 로블록스는 사실 이 세 개 포인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정말 메타버스라고 할 만한 게임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겠죠. 혹시 로블록스 제외하고 이런 조건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전혀 없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페이스북이 가상화폐를 하겠다고 작년, 재작년에 엄청 하다가 두드려 맞았잖아요. 막말로.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뭐 페이팔이나 다 하겠다고 손들었다가 그게 용어도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뭐였죠? 리브라 하겠다고 했을 때 세계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그래 나도 해 손을 다 잡았다가 각국 정부에서 까불지 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손을 털고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게 하고 다 흐지부지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페이스북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개념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스위스인가 어디서 하기로 했다가 스위스 당국에서 하지마 해서 그래 알았어 안 할게 우리 미국에서 해볼게 라고 했어요. 그 지지난주인가 기사에 나왔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었어요. 용어가 지금 헷갈리니까 그걸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하영 교수님 들으시면 욕하실 텐데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튼 페이스북이 가장 사실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VR, AR도 페이스북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2010년대 중반부터 페이스북은 가상현실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했고요. 저커버그가 그래서 그 업체를 인수했잖아요. 어디였었죠? 그 VR, AR 글래스 그때 피디님 그거 사셨던 거 아닌가요? 오큘러스. 그 회사를 그냥 사버렸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가상현실과 이런 혼합현실 또 증가현실을 실제로 구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매년 개발자 회의 때마다 그걸 저커버거가 보여주면서 막 시연을 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와 개발자들은 정말 열광하겠죠. 근데 일반 대중들은 그게 뭐야? 그니까 이거 눈 어지러워서 쓰지도 못하겠는데. 그리고 그때 올해 3월인가 2월달에 오큘러스가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한국에도 그걸 한정판으로 판매했는데 30분인가 1시간 만에 다 팔렸대요. 지금 아마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저 써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저 조카랑 그 VR 게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저도 그건 한번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네. 30분인가 하는데 10분인가 하고 못 하겠더라고요. 전 토할 것 같아서 중간에. 그리고 저 실제로 토할 것 같아서 멀미했거든요. 네. 멀미하고 그러고 나서 한 10분 게임했나? 네. 근데 한 3시간을 제가 알아 누웠어요. 네. 애들만 신나요. 애들은 제 신나요. 조카도 1시간 하더니 좀 어지럽네요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사실 그랬고요. 네.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애들이네. 애네. VR 게임장이 엄청 많이 한동안 트렌드로 맞아요. 네. 불었다가 지금 아마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한데 그런 부작용. 그러니까 오래 못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떠세요? 잘 되세요? 참고로 저 예전에 제가 그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게 과연 돈이 될까? 근데 다 가면서 돈 안 되겠는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어떠세요? 여쭤봤더니 힘들기만 해요. 그래서 노래방하고 딱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노래방은 딱 돈 받고 1시간 놀고 나오면 되는데 이놈의 VR방은 1시간 동안 서너 번씩 가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팅해줘야지. 네, 맞아요. 게임 하다가 서요. 멈춰요? 버벅나거나 아니면 버벅대가고 쓰잖아요. 그럼 호출하잖아요. 사장님이 또 와서 그걸 풀어줘요. 그러니까 1시간 게임 하는데 한 10분 정도는 그렇게 시간을 버리더라고요. 거기다가 사실 노래방은 이제 한 명 정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이건 사장님이 혼자 계시니까 방이 한 10개 있으면 계속 부르는 쉴 틈 없이 부르는 거예요. 계속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그러니까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을 쓰자니 돈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못 하시겠구나. 슬픈 얘기 오늘 안 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VR, AR 이거는 아직 그 진짜 돈이 될 만한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로블록스는 또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VR, AR보다는 그냥 2차원적인 면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차원에서 3차원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접근법이 아닐까 싶고 여기 이제 AR, VR 붙으면 이게 좀 더 파워풀해질 텐데 아직 기술의 한계와 사람들이 그걸 적응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뭐 완전히 그 해결이 된다고 하면 휩쓸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큘러스라는 무기를 그렇죠. 또 리브라 외에 현재 새로운 가상화폐 그것도 D 뭐였어요 제 기억에.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좀 사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모임 같은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클럽도 만들고 그 공개방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아바타 개념으로 똑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조만간 페이스북이 로블록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접근해서 말씀하시는 분 아직 없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어떤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미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를 이미 많이 구축해놓고 있는 게 바로 페이스북이니까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사실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알파벳도 구글에서도 그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그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지지부진해요. 사실 그게 클라우드 기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자들이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막 만들어내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을 거라고 현재까지. 그래서 떠올릴 수 있는 기업은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래 로블록스 메타버스 하면 일단 생각하셨던 게 뷰직스, 뷰직스였고 3D 엔진이 있어야 되니까 유니티 생각하셨고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페이스북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따져보면 페이스북이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이야. 우와. 오늘 많이 나갔습니다. 진짜. 근데 좋은데요? 로블록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가 왠지 복권 맞은 느낌? 사실 저도 페이스북에 대해서 최근까지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 표현상 사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주가가 지금같이 올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광고 매출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부스팅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살아난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는 종목이라고 하면 안 되지. 기업은 페이스북 그리고 넷플릭스 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다. 사실 넷플릭스도 $500 이상 갈 때 자꾸 주식 얘기를 하죠? 500달러 넘었을 때 이건 오버슈팅 같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어요. 욕먹었거든요. 너희 더 잘 가는데 왜 너 이상한 소리 한다고 얘기 안 하고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제가 부정적인. 근데 얘기 많이 들으셨고 지인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나라 공중파 TV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거기에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새로운 그 오리지널 컨텐츠 나왔을 때 잠깐 보고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을 바꿔준 게 코로나19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그러면서 판이 바뀌어서 지금 계속 매출도 크고 있고 또 주가도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바꿨죠. 페이스북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페이스북까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논리적인 추론, 저는 진짜 한복해서 방금 진짜 놀랐는데, 우리가 오늘 더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이제 로블록스니까 로블록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면 일단 그 개념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업은 로블록스밖에 없고 페이스북 정도가 거의 강력한 경쟁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제일 궁금해하는 해주실 거죠? 주가 퀀트. 상장 이후 주가 추이. 그러니까 앞에 컨텐츠 이제 주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댓글 첫 번째 맞아요. 저희 얘기 살짝 했는데 편집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할 때는 실적 발표 전이었고 방송이 실적 발표 후라서 피디님이 그 부분을 이제 빼주셨는데 요번에 여기는 뭐 실적 발표 이미 났고 상장 이후 추이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일단 지난 3월 10일 NYS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상장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보호의 수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움직일 거예요. 변동성이 큰 상태인 거고 예정가 $45에 딱 상장했는데 그날 얼마로 끝났냐면 69.5달러로 끝났어요. 54.44% 상승. 그리고 5월 19일 어제 기준으로 현재가가 $75.22로 수익률이 현재까지 67%.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주가 상승의 원인은 그냥 포인트 하나입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에 대한 기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의견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흔히 이제 팀랭스라는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하나 따왔는데 현재 7개 기관의 IB들이 투자 의견을 냈고 투자 의견 종합하면 강력 매수입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가 $84.57로 현재보다 한 12%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보면 되고 최고가 $90, 최저가 $78예요. 그럼 지금 최저보다 못해요 주가가. 그러니까 최소한 2-3%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이건 저희 의견이 아니고 월스트리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다 바이예요. 목표 주가 $70-80 지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래 월가애들은 그랬어. 그럼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퀀트 분석 그 서비스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두 개 업체 서비스를 제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저희 키움증권 제휴 서비스의 미주미와 함께 붙어있는 초이스 스탁이라는 서비스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초이스 스탁에서 지금 퀀트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그 종목 중에 얘가 몇 퍼센트냐면 86%. 이게 그 상위에서 86%니까 아주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적이 일단 약하고 모멘텀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기대감에 가는 거죠. 그리고 상장한 후에 실적 발표 이제 처음 했단 말이죠. 그럼 지난 분기하고 이번 분기 두 개 분기 실적밖에 공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퀀트로 분석하기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점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순위가 거의 뒤에서 가까운 순위로 나타나고요. 요거를 그 점수가 지금 초이스 스탁에서는 요거를 이제 전체 투자 매력 점수를 8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네. 후덜덜하죠. 10점 만점인 줄. 무섭네요. 이거 투자하라는 거야? 그래서? 네. 맞아요. 그렇게 되죠. 네. 자, 펀더멘탈 점수까지 감안할 때 보면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낮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제가 예전에 증권사 근무하다가 때리치고 나와서 그 퀀트 분석 서비스 업체 잠깐 있었어요. 그 뉴지스탁이라고 그 국내 퀀트 분석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미국 퀀트 분석 서비스를 제가 입사해가지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 서비스의 이름은 이제 뉴지랭크 US라는 서비스명이고 제가 PD님한테 그 URL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제가 앵커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왜 안 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100점 만점에 58점이 나와요.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얘도 똑같이 실적은 아직 그 부족한. 그렇죠. 요거는 그런데 이제 모멘텀하고 펀더멘탈로 나눠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그거의 평균이 종합 점수고요. 종합 점수는 58점인데 58점 정도 되면 나쁘지 않아. 날씨로 보면 구름. 구름. 근데 이제 모멘텀으로 보면 얘는 91점. 100점 만점에 91점. 지금 기대치도 좋고 수급이 좋아요. 사고 팔고 많이 하잖아요. 일단 사고 팔고 많이 하면 걸리죠. 그렇죠. 걸리니까 그 포인트에서 모멘텀 점수는 일단 좋고 펀더멘탈 점수는 현재 26점. 100점 만점에 26점인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네요. 4분기 실적하고 이번 1분기 실적만 가지고 좀 분석하다 보니까 숫자가 작고 EPS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게 나왔죠. 하지만 그래도 26점이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높은 점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초이스탁에서는 8점밖에 안 나왔거든요. 점수가. 그래서 요거를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그래도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접근하면 나쁘지 않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고 베타 지수라는 게 있는데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플러스 1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지수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떨어지는데 나는 올라. 뭐 인버스 ETF처럼 얘네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얘는 베타 지수가 얼마로 나갈게요?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울 것 같아요. 피디님. 그냥 찍으시면 돼요.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0이 나와요. 현재까지 0이에요. 그럼 뭐예요?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1부터 마이너스 1인데 이 가운데 0으로 수렴할수록 시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혼자 잘난 맛에 가요. 원래 이런 게 좋은 건데? 이런 게 좋죠. 이런 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요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진단 종합 점수는 58포인트.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보고 방금 말씀하셨던 게 다 나와 있네요. 진단 종합 점수, 모멘텀 점수 91점, 펀더멘탈 점수 26점, 베타 지수 0. 근데 이제 숫자로만 이렇게 점수화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알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번 공개를 해드리고 나면 이게 원래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었던 주소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나 이미 아는 건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모르셨던 분들이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환전 수수료를 18배라고 해서 아주 많이 떼는 건 아니고요. 0.0000 몇 분의 1이에요. 지금 저희가 좀 크게 얘기해서 진짜 고리대금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퍼센트를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이게. 자, 오늘 그 월급 루팡즈 두 번째 시간으로 로블록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블록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 높아질 것이 분명해요. 이게 잠깐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더 커지든 등락은 있을지라도 어쨌든 그럼 이 로블록스를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3가지 조건을 언급해드렸고 로블록스의 이 퀀트 분석 결과까지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급 루팡즈 종목 자판기 안석훈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